우리 시민중학교 국악 오케스트라는 2014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국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임미소 선생님은 2008년 우리 학교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학교 음악 교육은 서양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국악을 전공했던 임미소 선생님은 국악을 통한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열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2014년에 예술진흥교육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 지원 공모의 기회가 있어서 임미소 선생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그해 8월에 국악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차례 입상도 하고 매년 정기 발표회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국악 오케스트라는 시민중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악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교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사실상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즐겁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2014년쯤에 전국적으로 학교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이 창단되었어요. 제 전공인 국악도 오케스트라로 여러 학교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국악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로 하고 정말 열심히 추진했어요.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게 처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오케스트라 창단 시기에는 교육 환경이 열악했죠. 우리 학교가 2021년 이곳 달성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형편이나 가정 문제, 교우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국악 오케스트라는 그런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 호흡하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성취 동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나 할까요? 마침 임미소 선생님이 오케스트라 창단의 꿈이 있었고 예술교육사업 지원이라는 기회도 주어지고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전하고 싶은 교사들의 마음과 현실적인 몇 가지 조건이 만나면서 그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출범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국악 오케스트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들 첫 반응이 딱 이거였어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 돼.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가르쳐 줄게 라고 했죠. 그때 아이들은 악보 자체를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러다가 소리가 나면 쉬운 곡으로 같이 연주도 해보고 하나하나 실력을 쌓으며 결국에 정기 연주회도 열었어요. 아이들을 모으는 홍보가 중요했는데 처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다 홍보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보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홍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올해 1월 달에 3학년 친구들한테 우리 어떻게 홍보할까? 물어보니까 명함을 만들어서 유튜브 연주 영상을 QR코드로 해서 넣자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또 아이들이 선생님 그것도 좋은데 그냥 복도에 악기 쫙 깔아놓고 하면 애들이 올 거예요. 그때 간식 주고 들어오라고 섭외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단원수가 총 70명 정도 돼요. 학년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서 재밌기도 하고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그래요. 국악 오케스트라라는 게 서양 음악에 비해 약간은 더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르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파트를 나눠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음정을 익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일단 악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악기 연주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대금 같은 관악기는 아이들이 선배들이 연주할 때 옆에서 연주하는 손가락을 보면서 배우기도 해요. 솔이라는 음을 낼 때 어떤 손가락으로 막는다 그러면 솔에다가 1번이라고 써줘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훨씬 쉽게 보고 기억하기도 수월하게 도와주죠. 저희 오케스트라도 악기마다 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강사님들께 어느 부분 합주를 할 테니 2주 뒤까지 만들어주세요 요청하면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방과 후 연습을 해서 합주 악곡 진도를 맞춰 나갑니다. 악기별로 동일한 선율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합주가 좀 수월한 부분을 미리 맞추죠. 저도 물론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연습을 따로 하고요. 그렇게 서서히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오케스트라만의 특별한 운영 노하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악곡 리스트 선정에 관한 건데요. 저희는 대회용 악곡과 정기 연주의 곡이 나누어서 대회용은 한 가지 곡을 집중해서 연습한다면 정기 연주에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 선정부터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은 한 가지 곡으로 길게 연습하는 걸 지겨워하잖아요. 대회를 위해서 곡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완성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저는 아이들이 음악을 스스로 찾고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하는 건 지휘자로서 좀 지양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단원들끼리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해요. 우선 들어오면 마니또라는 걸 해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인사도 더 많이 하면서 관계를 좀 말랑말랑하게 푸는 거죠. 그 후에 오케스트라 단합대회나 단체 캠프를 해요. 이때 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다들 너무 좋아하고요. 관계가 형성되면 파트장을 뽑아서 그 친구들이 아이들 시간이나 연습 관리도 해주고 삼성 못한 아이들을 자체적으로 챙겨줄 수 있게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없어도 연습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끌어주는 끈끈한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공연을 준비할 때 저희는 관객들이 단순히 연주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그 안에서 감동을 느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올해가 10주년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공연을 구성해야 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성장을 담은 뮤지컬 형식의 연주회라든지 연주에 특별한 이야기를 넣어서 그걸 음악으로 녹여낼 수 있게 구성하면 어떨까 고민이 많아요. 단순히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 그런 작은 소통들 그리고 음악이 주는 힘 때문에 제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눈에 띄는 학생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의 특징은 기다림이고 화합이잖아요. 함께 연습하고 같은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못 참으면 뛰쳐나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다려요. 들으면서 참는 법을 배워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맞춰야 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 같아요. 악기의 특성에 맞게 화음과 소리를 맞춰야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된다는 걸 스스로 깨치는 거죠. 연습 과정에서도 처음 악기를 접하는 후배들을 선배들이 챙겨주고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흐뭇하답니다. 또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목표를 공유하고 스스로 과정을 이겨내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여나가고
긍정의 자아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었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힘든 가정사로 병원의 도움을 종종 받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오케스트라만은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나가면 선생님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악기 구성원 후배들을 다독여주고 악기도 조율해주면서 조퇴했다가도 오후에 학교에 와서 함께 연주를 했어요. 무대에 서는 걸 너무 행복해하던 친구들은 국악을 전공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기도 해요. 명금이라 대치 다 하락신다.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께 작은 조언을 드리자면 보통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시작하시잖아요. 또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수업, 학급 관리라든지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미안함을 느껴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느껴지는 미안함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한 명씩 보듬어 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우리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냥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안지 마시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다른 노력 없어도 이미 소통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힘듦을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혼자 감내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악기교육지원단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예술체육과 담당 장학사님께 연락을 드려 도움을 요청하면 원하시는 것 이상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주셔요. 또 주변 동료분들에게 선생님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의지하기도 하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힘들죠? 뭐 같이 할 거 없어요? 라고 말해주는 동료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동료 선생님들을 믿고 학생들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곡만을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만 하는 동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음악으로 소통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 음악을 나누는 행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로 그 안에서 소통하고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아리. 학생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모든 좋은 요소들을 다 넣어서 그걸 다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국악 오케스트라 동아리로 거듭나고 싶어요. 학기 초에 임미소 선생님이 국악부 업무를 하셨는데 그때 국악부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때 국악부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국악부 재밌어, 나랑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방과후로 플루트 배우고 서양 오케스트라 했었는데 중학교를 입학하고 동아리 정할 때 국악 오케스트라라는 동아리 보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저 호기심 하나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플룻을 배웠다고 하니까 임미소 선생님께서 저에게 소금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권유로 지금까지 소금을 불고 있어요. 저희 오케스트라는 친근한 분위기가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후배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잘 챙겨줘요. 선생님들도 모두 저희 잘 챙겨주시고요. 그 덕에 작년엔 대회 나가 상도 많이 탔어요. 그리고 국악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고 대회를 통해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시민 국악 오케스트라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1박 2일 캠프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 상도 상금도 많이 받았다는 말이 가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저희는 1년 동안 많이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악부는 서로서로 챙겨주는 친근한 분위기고 국악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재밌게 경험할 수 있고 대회를 통해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각 파트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셔요. 저희 오케스트라 정말 좋아요. 국악을 하면 힘듦은 2배지만 행복은 제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국악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는 건 어떠신가요?